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저는 현재 싱글입니다. 나이도 이제 30을 넘어가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해 나갑니다. 전혀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글쎄요. 혼자 사는 생활에 저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되게 잘 놀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술에 취해서 정체불명의 친구에게 집으로 옮겨진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평소 술을 그리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오랜 친구, 참 좋은 존재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나와 친구는 내가 자주 가는 바에 가서 실컷 술을 마셨다. 그게 문제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집 현관에서 잠들어 있었다.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속도 메스꺼웠다. 망했다. 너무 많이 마셨다. 나는 집에 있을 아내에게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외출한 모양이었다. 평소라면 아침에는 집에 있을 텐데 사랑하는 남편이 현관에서 잠들어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나가다니 참 매정한 사람이다. 그보다도 정말 너무 많이 마셨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마신 건 꽤나 오랜만이었다. 뭐 어쩔 수 없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니까 밤새 마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오랜만에 그 녀석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녀석과 어제 일을 떠올리려던 순간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 녀석이 누구였지? 어제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누구였더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끊기는 일은 종종 있다. 하지만 함께 마신 상대조차 기억나지 않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나는 그렇게까지 마시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그 친구가 누구였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아무리 취했어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내가 돌아왔다. 어머, 일어났네? 아내는 나를 보자 무심하게 말했다.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래, 방금 일어났어. 그런데 내가 현관에서 잠들었는데 그냥 두고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적어도 이불이라도 덮어주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친구분이 침대까지 옮기겠다고 했는데? 내 친구가? 그래, 오늘 아침에 술에 잔뜩 취한 당신을 집까지 데려다 줬잖아. 나는 아침부터 볼 일이 있어서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침대까지 제대로 옮겨놓겠다고 해서 맡기고 나왔어. 뭐라고? 그 친구가 우리 집까지 왔었다고?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했다. 아내에게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된다.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라니? 당신 친구잖아.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좋으니까 말해줘. 어떤 남자였어?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 분명히 마주보고 대화도 했는데.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와 똑같았다. 그 남자를 떠올릴 수 없었다. 술에 취해 있던 나는 그렇다 쳐도 멀쩡한 아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이상했다.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휴대폰을 확인했다. 만나기 전에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어디서 만나자든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든가 문자나 전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흔적은 없었다. 정말 이상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난 걸까? 아니, 애초에 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거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건가? 그 남자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던 건가? 기억나지 않았다. 다른 단서는 없을까? 나는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은 늘 아침마다 집 주변을 청소한다. 아침에 귀가한 나를 봤을지도 모른다. 괜찮아졌나? 아침에 엄청 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던데 걱정했어. 전화를 받자마자 기대하던 말이 나왔다. 그는 내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것이다. 좀 많이 마셔서 그래도 이제 괜찮아. 다행이네. 근데 너무 마시지 마. 무슨 일 생겨도 금방 도움받는 게 아니니까. 평소라면 아내가 도와줬을 거라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나랑 같이 있던 남자 기억나?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데. 하지만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같이 있던 남자? 무슨 소리야? 오늘 아침에 나랑 같이 집에 온 사람 말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 혼자였는데?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분명 혼자였어. 괜찮은 거 맞아? 헛것이라도 본 거야? 아니, 그럴 리가... 나는 강하게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내도 그를 봤다. 환각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대체 뭐지? 나는 다른 단서를 찾았다. 지갑을 뒤져보니 어제 날짜가 찍힌 영수증이 나왔다. 단골바에서 술을 마신 영수증이었다. 주문 내역을 보니 술을 엄청나게 시켰다. 도저히 혼자 마실 양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곧장 가게로 향했다. 그곳의 마스터와는 친한 사이였다. 어서 오세요. 어제는 꽤 많이 드셨던데 괜찮으세요? 네?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혼자 조용히 마시고 계셨는데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마시긴 하셨지만요. 또다. 또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그 남자는 누구였던 걸까? 그 후로도 여러 가지를 조사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다. 그건 설마 유령 같은 존재였던 걸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TV 뉴스에서 수십 년 전 실종됐던 어떤 남성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 남자는 내가 사는 동네 옆 마을에 폐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사진이 화면에 나온 순간 나는 소리를 질렀다. 저놈이다. 친구라고 하며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하지만 역시 그는 내 친구가 아니었다. 전혀 모르는 타인이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을 친구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여보, 이리 와봐. 그때 나를 데려다준 그 사람이 지금 TV에 나와. 나는 집에 있을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외출한 모양이었다. 뉴스에 따르면 그 남자는 25년 전 갑자기 실종된 사람이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며 부모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폐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지났다고 한다. 즉, 반년 전에 만난 그는 역시 유령이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폐가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원해서 나에게 접근한 걸까?
굳이 내가 자기 친구라고 믿게 만들면서. 참 민폐다. 나는 친구가 없다. 외로운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친구가 있다는 환상을 보여준 것이다. 참 못된 녀석이다. 어쨌든 그건 이제 됐다. 그보다 유령을 집안에 들여보냈다. 괜찮은 걸까? 저주 같은 건 받은 게 아닐까? 다음날 나는 바의 마스터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인맥이 넓은 사람이니 이런 오컬트 관련 전문가를 알지도 몰랐다. 뭐라고요?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짜 친구가 오래전에 실종돼 죽은 사람이었다고요? 마스터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래, 진짜야.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뉴스도 봤잖아. 뉴스는 봤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붙어 있었다는 건가요?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나도 알아. 하지만 사실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을 집에 들였거든. 혹시 저주 같은 게 걱정돼서 말이야. 그런 쪽 아는 사람 없어? 마스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저도 인맥은 넓은 편이지만 그런 분야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혹시 다른 한 명도 나타난 건 아니겠죠? 다른 한 명? 무슨 소리야? 발견된 사람 말이에요. 둘이었다면서요. 남자랑 여자. 둘? 아니, 한 명이었잖아. 아, 그 뒤 뉴스를 안 보셨군요. 추가 정보가 나왔어요. 같은 장소에서 한 명이 더 발견됐습니다. 역시 백골 상태였고 이번에는 여자였대요. 그랬던 건가? 나는 남자의 사진을 보자마자 TV에서 눈을 돌려버렸기에 몰랐다. 마스터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들이에요. 괜찮으세요? 설마 그 여자도 당신에게 접근한 건 아니죠?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친구라고 나타났던 남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게를 뛰쳐나왔다. 설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느껴왔던 수많은 위화감이 하나둘 떠올랐다. 왜 나는 정오가 될 때까지 현관에 방치되어 있었을까? 왜 그 남자는 나와 또 다른 한 사람에게만 보였을까? 지금까지의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 아내의 이름을 부르려 했다. 하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아내의 이름이. 이름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와 어떤 세월을 함께 보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얼굴만은 기억났다. 방금 전에 마스터의 휴대폰으로 보았으니까. 실종된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내였어야 할 여자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애초에 내게 아내 같은 건 없었다는 것을. 내 친구라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 실종된 타인이었던 것처럼 내 아내라고 믿었던 여자 역시 실종된 타인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계속 혼자였다. 그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 외로움이 덮쳐오기 시작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인공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내와 함께한 생활은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그 감정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하게도요. 제 주변을 봐도 연애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합니다. 공백기가 없다고 할까요?
그리고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왜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안 합니다. 뭐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외모 문제일 수도 있겠죠. 엄청 예쁘거나 잘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일단 가만히 안 둘 테니까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익숙해지는 게 꽤나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애인이 있는 환경에 혹은 애인이 없는 환경에요. 보통 사람은 익숙한 걸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혼자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나름의 루틴이 또 생겨버려서 그 틀을 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 상황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봤을 때 주인공이 겪을 혼란스러운 감정과 좌절감에 동정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주저리 길게 한다는 것 자체가 외로워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닌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더 파고들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